개인회생 그냥 서류만 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요,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한 분의 7개월 기록을 보시면, 아,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. 보통은 빚 탕감 신청하는 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만약에 법원이 딱 하고 제동을 걸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. 그냥 신청서 내고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아주 힘든 협상 과정으로 바뀌어 버렸는지, 그리고 그 결과 처음 계획이 어떻게 완전히 틀어졌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이요, 처음 신청서 내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네, 됐습니다 하고 도장 받기까지 무려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. 정말 긴 시간이었죠. 자,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. 1월에 신청서를 냈어요. 그런데 바로 다음 달 2월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게 뚝 떨어집니다. 이게 아주 큰 산이었어요.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. 그 뒤로도 보세요. 몇 달 동안 계속 수정하고 채권자들 이의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 8월에야 최종 인가를 받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이 신청인은 어떤 분이었고 왜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됐을까요?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. 대학교 때부터 있었던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다 보니까 소득은 좀 불안정하고,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치과 치료받을 일이 생겨서 목돈이 확 나간 거죠. 결국에는 뭐 이 대출 막으려고 저 대출 받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처음 법원에 낸 계획안이 이거였어요. 제 월 소득이 한 160만 원 정도 되니까요. 최소 생계비 빼고 한 133만 원으로 생활하고 매달 28만 원씩 빚을 갚겠습니다. 전체 빚의 한 15% 정도 갚는 계획이었죠. 이 정도면 괜찮겠다. 희망적인 출발처럼 보였어요. 그런데 말이죠. 딱 한 달 뒤에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. 바로 보정명령이라는 거였죠. 이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. 자, 여기서 보정명령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. 이게 당신 신청 기각입니다. 탈락! 이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법원이 이 서류는 좀 부족한데요. 이 부분, 저 부분 고쳐서 다시 내세요. 하고 일종의 수정 요구서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기회는 아직 있는 거죠. 법원이 요구한 게 크게 네 가지였어요. 첫째, 최근에 쓴 신용카드 값, 이거 당신 자산에 포함시키세요. 둘째, 빚 갚는 비율, 지금 15%는 너무 낮아요. 최소 20%까지 올리세요. 셋째, 채권자 목록에 빠진 사람 있네요. 똑바로 다 적으세요. 그리고 넷째, 당신이 가진 자동차 가치 다시 제대로 평가해서 고치세요. 와, 정말 하나하나가 계획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만만치 않은 요구들이었죠. 결국 이 요구들을 다 맞추려다 보니까 처음 냈던 계획안은 뭐 거의 다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. 그 변화가 정말 극적이에요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매달 갚아야 하는 돈, 월 변제금입니다. 원래 28만 원이었는데 이게 42만 7천 원으로 무려 14만 7천 원이나 확 뛰어올랐어요. 아니,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? 자, 이 표를 보시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. 한번 보세요. 먼저 법원이 요구한 변제율 20%를 맞춰야 했잖아요. 그러려면 매달 갚는 돈을 늘려야 했어요.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? 본인이 쓸 생계비를 매달 14만 7천 원씩 줄여서 그 돈을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쓴 겁니다. 그리고 보세요. 총 채무도 늘었죠? 빠뜨렸던 채권자를 추가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.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.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? 바로 이게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서류상으로 이 사람의 자산 가치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. 아니, 왜일까요? 바로 법원이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로 쓴 돈, 이거 사실상 재산을 다른 데 빼돌린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그 돈도 당신 자산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.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. 한마디로 빚을 갚아야 하는 기준선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.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개인회생의 아주 중요한 규칙 때문입니다.
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이 최소한 이 사람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서 나눠 갖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아가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아까 그 카드값 때문에 청산 가치, 즉 이 사람의 재산 가치가 올라가 버렸잖아요. 그러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총 금액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게임의 룰인 거죠. 이렇게 몇 달 동안 계획안을 고치고 또 고치고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드디어 최종 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됐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신청인은 앞으로 3년, 즉 36개월 동안 전체 빚 원금의 20%를 갚게 됐습니다.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조건으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전차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. 개인 회생은 그냥 서류만 내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절차가 절대 아니라는 거. 이건 법원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내 상황을 증명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또 어려운 협상 과정이라는 겁니다. 개인 회생 분명히 빚더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도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과연 두 번째 기회의 진짜 비용은 얼마일까요? 그리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또 얼마만큼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?